Just once again,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고 they did not choose Korea, 북한 같은 나라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ut therefore our country like North Korea. 국민들이여 전향하기를 바랍니다. You must serve your own citizens. 만약에 당신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And if you're to choose that path,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없어질 것이고 Citizen Korea will be diminished. 대한민국은 머지않아서 And Korea soon 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살아야 될 것이다. will live under DPRK.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두고 보십시오. And let's just see.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여러분들은 To all the true owners of Korea 이 who are 위대한 here, 대한민국을 지키기 in 위하여 order to protect this great 오늘도 nation,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모인 the 것입니다. rain of Korea gathered in this spot. 과거에 우리는 3년 전에 And beforehand, 3 years ago, 철학같이 어두운 in 시절에 a gloomy period, 문재인 개자식이 사기를 칠 때에 because this bastard Moon Jae was fooling us, 박원순이가 사기를 칠 때에 Park Geun-soo was fooling us,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에 the 모여서 rain of Korea gathered 우리는 in this 대한민국을 spot. 지켜내기 위하여 In order to protect Korea, 우리는 기도했고 and 부르짖었습니다. we prayed and shouted. 그 결과 우리는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And we defeated our president.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And if it weren't for you, 오늘날 이런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we cannot see such a result.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But that is not it. 원전번에 우리가 이긴 것은 We have this first victory because 완전히 이긴 것이 it's 아니고 not a complete victory, but 5년 연기된 것입니다. 5년 we 연기. just delayed this tragedy for 5 years. 완전히 이긴 것이 It's 아닙니다. not a complete victory. 그래서 5년 동안 So for 5 years,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God in heaven gave us a chance 또 한 번 once again. 선택해보라. You have to make that choice once again. 어떤 세상에 살래? What kind of world do you want to live in?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5,300만 모든 국민들은 So to all the 53 million citizens,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let's choose Korea once again. 오늘도 비가 수같이 쏟아지는데 And there's pouring down 왜 이 rain. 자리에 우리가 But 모였습니까? why have we gathered here?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Gathered here in order to protect Korea.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If you are to sincerely believe 대한민국의 우파 지도자들 by Korea, 윤석열 your 대통령부터 right-wing politicians from 그리고 Ukraine, 여의도에는 국민의힘 전당의 and PPP within 국회의원들까지 Yaido, and the National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They're 정신을. not waking up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이 반드시 다시 망합니다. within such Korea.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윤석열을 지켜내야 되는 We 것입니다. must protect Korea.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Let 것입니다. us protect Korea. 이 사실에 대하여 Regarding this fact, 증언하기 위해서 in order to testify 오늘 이 it, 시간에 한 분을 모시고 I 나왔습니다. have one special 이분은 guest 북한의 who 정찰총국에서 was within the RGB of North Korea, 남한에다가 간첩을 다 파송해서 dispatched spies to 그리고 South Korea, 간첩을 지휘했던 and he directed spies, 실제로 정보 기관에서는 and 제1인자입니다. he is the commander within the RGB, 황장엽보다 훨씬 더 내용을 깊이 아는 and he 분입니다. knows all the contents. 김국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Mr. Kim Guk-sung. 자, 시간이 없으므로 토크식으로 잠깐 제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습니다. 주로 북한에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정찰총국에 있으면서 남조선 해방을 위한 간첩들을 양성하고 파견하고 지휘하는 남조선 적화공작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예,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에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했던 모든 정보기관의 실질적인 실무자 중에 대표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한에다가 간첩을 계속 쑤셔넣었는데 예, 해방 후 70년 동안에 간첩을 투자한 사람이 몇 명이나 투기했어요? 우리 지금 북한 정보기관에는 직파 간첩만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으로 집계돼 있고요. 거기에 흡수된 고용 간첩은 약 150만 명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직접 파송한 간첩은 15만 명, 예, 70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예. 한국 사람을 간첩을 다시 만든 사람, 150만 명. 그것이 10배인 150만 예, 명이에요. 예, 예. 자, 그리고 그 150만 명이 다시 포섭이 되어서 예, 본인은 간첩인 줄 모르면서 예, 간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예. 동료 간첩. 동료 간첩.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예. 저는 그 사람을 제가 정보 공작을 요때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재명이를 찍은
1614만 명을 동조된 간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더 실감 있는 얘기가 예. 과연 북한의 직파간첩, 예. 그 다음에 고정간첩, 예. 그 다음에 따라도는 고정간첩, 예.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 하는 것을 아는 것 중에 예. 제1호가 뭐냐, 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이가 예. 정치하러 나올 때, 예.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예. 이재명의 제1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군 철수였습니다. 미군 철수. 예. 그럼 미군 철수를 하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모르고도 예. 간첩질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에서 1614만 명을 네. 동조된 간첩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조된 간첩 세력. 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다시 한번 선택해보라 했더니 북한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물론 본인들은 속아서 알지 못해서 그냥 여기서 우스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을 놓고 예.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찬성이냐 반대나 했더니 예. 97%가 주한미군 철수는 또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재명을 찍는 거야. 예. 이것이 바로 간첩에게 속은 세력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대한민국 앞에는 또 한 번의 운명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바로 총선입니다. 총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년 반 후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선택할 텐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들이 또 멍청해서 이번에 멍청하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고의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해체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북한에서 계속 남조선 해방운동을 하시다가 막상 남한에 와보니까 투여한 간첩들,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세력들이 이란 그 선거를 보니까 어떻게 북한에서 보는 거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나?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약 지금 8년을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북한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족들까지도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많은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때 제가 한 그것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의 몇십 배 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파괴되다시피 했고요. 언제든 저 이재명이와 같은 사람이 북한 사회주의로 김정은이를 향해서 가자고 하면 물불을 모르고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가 예. 우리 선생님이 난파한 간첩들이 한 일이 예. 훨씬 더 일을 잘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간첩이 다스리는 나라, 주사파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 김정은이를 무서워하는 나라로 좀 변화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간첩 문재인이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김정은에게 안보를 구걸하고 평화를 구걸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째로 갖다 바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북한에서 한국에 간첩을 쑤셔 넣을 때에 예. 분야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청와대 간첩을 넣습니까? 였습니다. 청와대를 넣었어요?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국회를 비롯한 네. 대한민국의 주요 연수기관의 구석에는 우리 우리가 아니고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 고용 간첩들이 깊숙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번에
MBC에서 예. 대형 사고를 쳤는데 예. MBC 기자가 한 그 모든 행위들 예. 언론기관에도 간섭을 넣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그 MBC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오늘 종강훈 목사님께서 지금 벌리고 있는 천만 저지 운동은 김종리와 격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는 무슨 언론이나 좌파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눈에는 우리 종강훈 목사님이 눈에는 가시와 같아요. 그래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한 그 대남 전략에 기초해서 우리 언론이 종강훈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언약적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모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언론이 예. 죽이려면 김정은을 죽여야지. 그렇습니다. 왜 정강훈 목사를 죽이려고 저 개발론을 들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파 세력과 더 나가서 김정은 저 괴물 집단과 싸울 대한 세력이 없습니다. 이 세력이란 오직 종강훈 목사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천만 저지운동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종강훈 목사를 죽여버릴 때만이 남조선 해방의 최종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현 정부도 무섭지 않고 우리 보수 국힘당도 무섭지 않고 오직 종강훈 목사만이 김정래기는 두려운 것입니다. 당연히 정강훈 목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정강훈 목사 한 개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천만 조직운동.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독 교계의 목사들 속에도 간섭을 넣나요? 이었습니다. 이야. 원래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간첩 파견, 침투하기 가장 좋은 것이 종교계입니다. 종교계. 예, 종교계라는 사회 특성상, 정치적 특성상 북한은 교회계 이전부터 간첩의 소식장으로서 가장 많이 파견했어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예, 모든 분야의 간첩을 다 넣었는데 예. 간첩 안 넣었던 부서, 안 넣었던 단체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였어요. 예, 다였습니다. 겁도 없이. 예, 예.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왔구만. 예.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예. 이 시간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김국성 선생님의 선배 되시는 할아버지, 96세 된 할아버지가 6.25 때 북한으로 넘어가서 2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자기 고향 전라북도 임실로 투입해서 홍명이라고 하는 부총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하는 바로 이 간첩 할아버지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도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빨갱이는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통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김두선 선생님,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증언하시기를 3대 대통령 예. 김대중, 예. 노무현, 예.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은 예. 북한이 만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정확합니다. 실무자로서 예. 이 말이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3명의 간첩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에서 살았습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이 개판된 것입니다. 개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로 정돈하지 아니하면, 아니 5.18은 김대중이가 일으켰다고 고병간첩 할아버지가 증언을 했고, 이거는 미국의 CIA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뭐냐, 광주 사태는 김대중 추종자들과 북한 추종자들이 일으켰다고 지금까지도 수정 안 하고 CIA가 그대로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동양식은 두 손 들고 만세.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 96세 되신 할아버지를 몸도 불편하지만 이 자리로 직접 모시고 나왔습니다. 자, 할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96세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할아버지가 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걸로 틀었는데, 이거 다 사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뭐 네. 정확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부터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지만, 네. 여하튼 네. 지금 정광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의 진술입니다. 아.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네. 아주 그 김대중이가 남조선 혁명가라고 나한테 뭐냐면은 조선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홍명희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한 자, 말. 그러면 내가 짧게 아까 하신 말씀을 네. 한마디씩 물을 테니까 네. 시간 관계상 네. 짧게 대답해 주시죠. 네.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전라북도 임실군 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벌써 해방되기 전에 네. 남로당에 가입하셨나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6년 46년. 6월 25일에 아. 남조선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때 박한영을 직접 본 적이 있었나요? 그때 박헌영이도 알고 있고, 그때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직분이. 직분이 뭐냐면은 임실군당 연락부장을 했습니다. 네. 6.25가 일어나자 인민군이 왔었죠. 예. 그리고 인민군이 다시 쫓겨갔죠. 예. 그때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살 수 없어서 예.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올라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한 20년 살았습니다. 20년 사셨고. 예. 주로 이제 마지막에는 간첩학교에 들어가서 간첩 교육을 받고 예. 자기 고향인 전라북도의 전체 전라북도 뭡니까? 도지사입니까?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도당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예.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파티를 해주면서 예. 공명이 부수상이 말하기를 예. 너의 임무를 부여하겠다. 예. 모든 간첩들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에게만 특별히 불러서 예. 너는 남조선에 내려가서 예.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예. 하는 지시를 받고 내려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향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면은 어려서부터 뭐냐면은 공산당에 들었고 그래서
그 공산주의라고 그러는 것이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크주의 철학을 뭐냐면 공부를 해본 결과 말하자면은 만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민의 평등이 아니라 뭐인가 하면은 저도 거기서 제가 뭐인가 하면은 뭐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직위를 말한다면은 뭐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에 속았다. 이제 알고 보니까 속았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계속 할아버지를 간첩학교에 넣어서 훈련해서 남한에다가 계속 간첩을 투자하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북한에서 교육받은 거하고 지금 똑같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대한민국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면 지켜내려면 시방은 말하자면은 주사파 세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시방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가 있지 북한에서는 1차 혁명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뭐인가 하면 김대중의 뭐인가 하면은 짓고 난 그것이 1차 혁명으로 하고 2차 혁명은 노무현 제3차 혁명은 뭐인가 하면은 문재인의 촛불혁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이 좌파 세력이 뭐인가 하면 너무나 많다고 그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지 않는다 하면은 뭐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어떻게든지 걱정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따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또 한 번은 간첩을 만들어 파송하시는 김구성 선생님의 두 증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증언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뭐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끝난다는 거죠. 그러므로